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코팔 손상 중에서 압력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전에 뭐 압력파라든지 열폭풍이라든지 혹은 파편, 폭발에 의한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그런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어떠한 손상이 있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력파 같은 경우는요, 앞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분자가 충돌함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진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압력이 높아진 상태의 공기 분자가 다른 분자하고 또 충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압력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이 압력파가 하나가 탁 하고 폭발이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압력파가 이렇게 생기고 이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동하게 되고 또 옆으로 이동하게 되고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론 이제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처음에 커졌다가 점점점 감소합니다. 압력파는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압력파가 발생함에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압력의 파 형태로 급속하게 압력 파장이에요. 파장.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파장입니다. 파장. 웨이브라고 써져 있죠. 열폭풍은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공기가 이동하는 건데 이 압력파는요. 공기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만 파동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물 자체가 이제 파도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어, 여러분들 돌멩이를 호수 안에 가운데 톡하니 던지게 되면 이렇게 물결 치잖아요, 그죠? 물결 치게 되는데 이 물결은요 물의 이동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건데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도를 생각할 때 이제 해안가에서 혹은 뭐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만 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구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파도를 떠올려 주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한 물에다가 물방울을 하나 톡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물결치게 되잖아요. 그 물결은 물이 이동한 게 아닙니다. 물이 뚝 떨어지면서 잔잔했던 물 위에 쭉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갔던 이 움직임의 파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임이 옆으로 옮겨져서 옆에 있던 물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점 이 파동이 옆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시간에서도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공기분자라고 하면서 다른 공기분자 또 접촉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옆으로 이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분자는 활동하게 되잖아요. 분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얘가 또 움직이게 된다. 이게 점점점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면서 옆으로 퍼지는 이 파동이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다른 공기와 접촉한다라는 말로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이 파동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동.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과압 충격파인데요. 이 과압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압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얇은 파장이 지나는 경로는 짧지만 급격한 기압 상승 후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뭐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공기 우리 몸 안에 공기에 의해서 손상이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과압 충격파가 되겠다. 이것만 없으면 폐나
귀같이 공기 가득 차 있는 곳이라도 심각한 손상이 있지 않게 되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공기가 차여져 있는 장기가 손상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은 그냥 럽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갇혀 있는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 혹은 폭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정한 케이스 안에 이 폭발 물질은 내비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폭발 물질은 이제 위험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터뜨리고 싶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내부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겉을 단단한 재질로 감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폭발 팍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터져요. 그러면 여기 여러 분자들이 펑펑펑펑펑 터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이 겉에 있던 케이스가 버티다가 언젠가는 팡 하고 터지겠죠. 그러면 뭐가 높아질까요? 여기 안에 있었던 기존에 있던 압력보다는, 원래 기존의 압력이 10이었다면 이런 단단한 꽈관이나 혹은 단단한 물질에 감싸져 있는 공간에서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10이라는 압력이 아니라 점점 더 압력들이 높아져서 몇 가지 높아진다, 뭐 20까지 높아진다, 혹은 30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이 갇혀진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압력 밥솥.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압력밥솥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기밥솥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압력밥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압력밥솥의 원리가 그거랑 동일해요. 물을 자글자글 끓여서 열을 높이게 되면 그 안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체로 바뀝니다. 기체가 바뀌려면 부피가 이만큼 커져야 돼요. 원래는 이만큼 부피면 되는데 기체가 변하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니까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압력이 높아지는데 갇혀 있죠. 밥솥 안에. 그래서 이 높은 압력으로 내부를 열에 의해서 익히기도 하지만, 이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이 내부 깊숙이 쌀이라는 이 물질 내부 깊숙이 열을 전달하고 수분을 전달하는데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 압력밥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압력밥솥이 터지게 되면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전기밥솥 말고, 전기압력밥솥 말고 가스로 그냥 이렇게 켜가지고 압력밥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압력을 해소하지 않고 뚜껑을 확 열어버려가지고 이제 얼굴에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심각한 손상이 입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압력이 높아진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폭발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압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점점 압력이 높아질수록 손상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경적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 물. 액체는 분자들이 서로 기체보다 훨씬 더 잘 면밀하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라는 특수한 물질의 형태는 이 에너지의 전달, 특히 파동의 전달을 매우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팔을 휘젓는 행위인데, 친구가 5m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팔을 확 휘둘러요. 그러면 휘둘렀을 때 제 팔이 휘둘림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겠죠. 공기 분자가. 그러면 그 바람이 5m 떨어진 산까지 전달될 거냐? 그건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수영장이라고 칩시다. 수영장에서 제가 손을 담가 놓고 휘저어요. 위에서 휘저으면 그 파동이 5m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동의 전달이나 이 압력의 전달은 물속에서 훨씬 더 쉽게 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치면상의 범위는 3배로 물속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결정해야 되냐면, 물속 같은 경우에는 수중 내에 또 압력이 있잖아요. 그죠? 수압이 있잖아요. 수압. 그래서 폭발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곧 폭발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높이에 있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신체적 손상, 두 사람이 받는 충격 에너지, 압력파에 의해서 받는 에너지는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리인데 그 아래에 있다면 얘는 더 심각해요. 왜냐? 수압이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수압에 의해서 더 심각한 손상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이 과학 충격파가 뭐라 그랬죠?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전달한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충격파가 여러분들 탁 스칠 때 공기가 있는 신체 부위만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열폭풍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뜬금없이 이제 이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압력파로 보셔도 될 거예요. 압력파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도 손상이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전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폭발이 발생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얼굴을 붙이게 되면은 이 압력파에 의한 손상은 적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속에서는 앞서 얘기를 했었죠.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열폭풍이 있는데 열폭풍에 대한 영문 단어가 윈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에요. 말 그대로 바람. 그래서 압력파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열폭풍이 공기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열폭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기 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밀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가게 되면,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면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면서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파에 의해서도 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열폭풍에 의해서 대부분 환자가 이렇게 떠밀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폭발로 인한 파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폭발로 인한 파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군사 병기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군사 병기라는 건 뭐예요? 적의 사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폭발력에 의해서 커다란 효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떠올려 주시면 되느냐? 수류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망고 거꾸로 뒤집어서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 여기 이제 화약이 있고 핀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 그 수류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매우 단단한 철제, 그래도 이제 뭐 엄청나게 단단한 건 아니고요. 일정한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이 철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관을 통해서 폭발을 일으켜 버리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여기 압력이 높아졌다가 일정한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겉에 있는 셀가 찢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셀가 찢어지면서 날아가는 것이 엄청 빠르겠죠. 뭐에 의해서? 압력파와 열폭풍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갈 겁니다. 왜냐면 여기 맨 처음에 초기에 발생한 폭발력은 그게 세지 않았지만, 갇힌 공간에서 계속 압력이 올라가다가 겉에 있는 이러한 철제 도구들이 버티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철이 찢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파편처럼 깨져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갈 거예요. 그 날아가는 속도가 뭐와 비슷하다? 총알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총알과 조금 유사할 정도로 빠르게 날아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폭발로 요만한 화약으로 인해서 환자가
적을 사살해봐야 뭐 한 명이 다칠까 말까인데 이 수류탄을 이용하게 되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10명에서 20명. 그 반경 내에 있는 뭐 반지는 5m죠. 10m에 있는 사람들은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 사상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군사병기란 말로 써주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폭발의 파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 굳이 군사용 무기가 아니더라도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뭐 여러 가지 물체들을 바깥으로 밀려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박히는 곳에 따라서 좀 환자의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머리에 박히냐, 얼굴에 박히냐, 뭐 가슴에 박히냐, 복부에 박히냐, 뭐 다리에 박히냐, 손에 박히냐에 따라서 환자의 손상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더티판 같은 경우가 이제 맨 밑에 써져 있긴 한데 요거는 굳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방사능을 이제 방사능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티라는 이제 더리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심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 보실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방사능은 이제 뒤쪽에 화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파편이 이동하면서 사람에게 안 꽂히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사람에게 닿게 되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개반찬 관통상이죠. 이제 이때는 여기서는 물체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인체를 뚫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관통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통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관통 상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이 폭발로 인한 파편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폭발 피해자 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열폭풍에 의해서 압력파에 의해서 환자가 떠밀려 날아가다가 뭐에 부딪히게 되느냐, 벽이나 혹은 지면하고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환자가 미사처럼 멀리 날아가서 바닥, 물체, 잔해 다른 사람과 충돌해서 또 손상을 입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공간에서의 폭발과 거물 붕괴라는 것이 있는데 제한된 공간에서의 폭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수류탄이나 혹은 뭐 폭발물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갇혀져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 폭발물이 있다가 펑 하고 터졌다고 칩시다. 펑 하고 터졌는데 이 압력파가 발생하잖아요. 맨 처음에 압력파가 발생해서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파동이 옆으로 이동하는데 사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기 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공기 분자하고 충돌해서 이 압력파를 전달하면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공기 분자 옆으로 가고 여기도 공기 분자가 있네, 여기도 공기 분자가 있네 하고 딱 충돌했더니 그 다음에는 공기 분자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던 맨 마지막에 있던 공기 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른 애한테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되지 못하고 뭐하고 부딪힌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건물에 있는 벽이나 창문 등에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서 얘는 전달하지 못하니까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 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다시 부딪히는 거.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파동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압력이 계속 파동이 옆에 여기도 여기도 생기니까 여기 내부 안에 뭐가 높아지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처럼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뭘 봐야 되느냐? 과압이 생긴다라는 점. 요걸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제한된 공간 혹은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폭발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의 압력을 높이게 되고 언젠가는 압력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다가 언젠가는
펑 하고 압력이 이 한계점을 인계점을 넘어서 바깥으로 벗어나겠죠. 바깥으로 벗어나는 소리는 뭐예요? 벽을 무너뜨린다거나 창문을 깨뜨린다거나 혹은 문을 날려버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건물이 붕괴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물 붕괴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상만으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머리에 건물의 일부 잔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슴에 짓눌릴 수도 있고 혹은 다리나 팔다리 등에 짓눌려서 이동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먼지 같은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건물이 무너지도 엄청난 먼지가 발생하는데 이 먼지가 호흡길에 들어가면서 뭐 갑작스럽게 이제 기침이라든지 혹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호흡기를요. 특히 먼지 알러지 같은 것들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에 이제 근방에 있는 사람들 여기 써져 있죠. 폭발 지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군사적 무기인데 이 군사적 무기가 꺼지지 않게 뭐 물에 닿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잘 꺼지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이제 군사용 무기라는 거죠. 폭발력보다는 이 불로 태워 죽이는 사살의 사살을 이용하게 만드는 사람을 주의에 만드는 그 원리를 불로 익혀 죽이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폭발의 손상 유형을 좀 단계별로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전에 했던 얘기들 있죠. 압력파가 발생하고 난 후에 열폭풍이 발생하고 파편이 이동하고 사람이 튕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공간 내에서 압력이 높아지다가 건물이 붕괴지고 뭐 그 다음에 폭발 근방에 있는 사람 화상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건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이걸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1차 폭발 손상은 충격파하고 폭발열에 의해서 발생한 것. 그래서 이제 압력파의 손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화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점. 1차는 압력파에 의한 손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열에 의한 화상이 입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는 열폭풍에 의한 손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차 손상은 환자가 혈폭풍에서 날아가면서 이제 벽에 부딪히거나 혹은 지면에 부딪히면서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자 4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폭발 손상이 아니라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의 원인 물질이 화학 독성 물질이거나 혹은 이 폭발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했다. 이거는 이제 4차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폭발 같은 경우에는 파편에 의한 손상 열폭풍에 의해서 이제 압력파는 열폭풍에 의해서 이제 파편이 날아가서 박히는 경우가 이제 2차 폭발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차 폭발 손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폭풍이긴 한데 이 열폭풍이 파편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직접적으로 환자를 들어서 멀리 날려보내는 그래서 날려가다가 중력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뭐 고정된 물체가 있어서 벽이나 나무 등에 의해서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3차 폭발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차 폭발 손상 같은 경우는 폭발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상이라기보다는 폭발로 인해 다음 사건으로 연달아 발생되는 원인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폭발 기전으로 발생한 다른 유형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앞좌석 손상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지면 발생할 수 있죠. 화상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기도 폐쇄는 이제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발된 물질 자체가 독성을 띠고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모두 다 폭발 손상으로 이뤄진다. 폭발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발 충격 에너지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손상당하는 것을 4차 폭발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